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 1번과 4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국 대표 3명과 외국 대표 4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회담을 하는데, 한국 대표 중에 2명만 이웃하여 앉는데요. 그러면 우선 한국 사람이 3명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이 4명 있는데, 우선 한국 사람 중에서 2명이 이웃을 해야 되니까 이 3명의 한국인 중에 어떤 2명이 이웃을 할 거냐를 정해줘야 되겠죠. 그죠? 한국인도 서로 다 다른 인간들이잖아. 그지?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이웃할 사람을 둘을 정할게요. 그 과정이 3C이겠죠. 3명의 한국인 중에 2명의 커플을 정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이 둘은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대신 요 한 명은 얘네랑은 어때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그치? 3명이 다 붙으면 안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럼 이 한국인 2명 묶음과 이 솔로 한국인, 이것을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이웃하지 않다의 키워드는 뭐죠? 칸막이죠? 그럼 외국인들이 칸막이가 돼줘야 되겠네. 그래서 원탁에다가 어떻게 할 거야? 외국인 4명을 먼저 깔아. 원탁에. 그치? 외국인 4명을 원탁에 까는 거 몇 가지? 3팩이죠? 3팩. 그래서 외국인이 뭐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이렇게 4명이 딱 이렇게 배열이 됐어. 그러면 이제 이 외국인들 사이사이에 틈이 있잖아. 여기 요 4자리에다가 어떻게 줘야 돼요? 아까 한국인 2명 묶음이랑 솔로인 한국인이랑 이거를 요 4칸 중에 2칸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걸 재현아 뭐라고 쓸까? 4P2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끝났나? 아니죠. 여기까지 하면 끝인가? 아니죠. 한국 대표 자리만. 맞아요. 여기 묶여져 있는 요 한국인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가 2가지 있죠. 그쵸? 여기 곱하기 2까지.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3 곱하기 6 곱하기 12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다 계산하시면 432가 되겠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내면 이런 유형이 되는 거고, 선생님 S만 큰 사람 있어요? S반은 이거 오늘 수업 시간은 안 풀었어요. 이게 총 3회분이거든요. 3회분인데 토요일까지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오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1회차 풀고 2, 3회차가 이제 토요일까지 숙제고. 너무 많아요. 뭐 하나요? 한 회차당 뭐 채점 하나? 그냥 하지 말고. 채점 하지 말고. 채점 하지 말고 그냥 풀기만 했어요. 진짜 걔네는 수업 시간에 2회차를 풀었고. 이거 어떻게 다 했니? 진짜로. 아니, 한 회차는 수업 시간에 거의 푼다니까? 2회차만 숙제를 풀어오면 돼. 와 준영이 립스 본다 인스타로.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소리 들렸어. 아니에요. 개 좋아. 아, 제발. 개 좋아. 형이 너무 많아요. 나 이것도 해야 돼 나는. 그래. 선생님 이거 선생님 시험 출전시켜요 진짜. 확통만 잘 보면 돼. 네? 선생님 출전시켜주시면 안 돼요? 싫어. 아 제발요. 싫어. 제발. 싫어. 형아 근데 뭐 갔어? 얘기해줬다. 근데 활동 그렇게만 다 못하는데. 자, 봅시다. 4번 문제 볼게요. 4번. 이거는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될까, 얘들아? A에서 출발해서 C는 지나가지만 D는 안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거잖아. 시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A에서 C를 지나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인지 구하고요. 그 중에 모두 포함되어 있겠어. A에서 C를 지나서 D를 지나서 B까지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럼 뭐 요거를 찾고 요거를 찾아가지고 얘에서 얘 빼면 답 아닌가? 그죠? A에서 C를 지나서 가는 거, 그다음에 A에서 C도 지나고 D도 지나서 가는 거.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남는 것들은 C는 지나가지만 D는 안 지나가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이제 계산합시다. C 지나가는 거 해봅시다. C 지나가는 거는 요렇게 직사각형, 요렇게 직사각형.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3팩 나누기 2팩이니까 3가지가 되겠고요. 곱하기 C부터 B까지 가는 거는 6팩 나누기 4팩 2팩이죠. 6팩 나누기 4팩 2팩 15가지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45가지
분해가 아니라 요거 빼기.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A에서 C까지 가는 건 똑같은데 C에서 D를 무조건 가야 돼. 요 길을 무조건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D에서 B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앞에 세 가지는 똑같고 C부터 D까지 가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고요. D부터 B까지 가는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5팩 나누기 3팩 2팩 10가지. 그래서 30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현아 답은 몇 번? 15가 되겠죠? 그죠? 요거에서 요거 빼는 게 답이니까 5번이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7번과 10번을 우선적으로 풀어봅시다. 7번과 10번 두 개 풀고 나머지 문제도 풀어보세요. 못 풀겠어요. 자, 일단 7번부터 봐봐. 7번은 여기 느낌이 이항 계수의 성질인 것 같은데 약간 우리가 보던 거랑 조금 다르죠? 2분의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지? 그러니까요. 근데 조금 고민해보면 왜 2분의를 붙였을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88에서 끝났잖아. 그러면 원래 풀세트가 뭐예요? 원래 풀세트가 80부터 81, 82 해가지고 88까지 다 더하면 얘가 얼마라는 걸 알아? 2의 8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이게 전체가 몇 개야? 이게 전체가 9개란 말이야. 이게 전체가 홀수개예요. 그러면서 80과 88은 서로 똑같죠? 또 81과 87은 똑같지? 그래서 맨 앞에 거, 맨 끝에 거 똑같고 그 다음 똑같고 똑같은데 가운데 있는 거 한 개는 짝꿍이 없는 거야. 그래서 걔는 어떻게 한 거야? 2로 나눠 놓은 거야. 그렇다면 이만큼이 정확하게 이 2의 8제곱에 얼만큼을 차지할까? 절반을 딱 차지하는 거죠. 연희야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 예를 들면 그냥 예를 들면 뭐 2, 4, 6, 8, 6, 4, 2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는 숫자 7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죠? 얘랑 얘랑 똑같죠? 얘랑 얘랑 똑같죠? 근데 얘는 혼자잖아. 그래서 얘를 반으로 쪼갠 거야. 이렇게 4, 4 이렇게 반으로 쪼갠 거야. 그래가지고 요렇게만 묶으면 이게 전체에 얼만큼이 되겠어? 절반이 되는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이 뒤쪽에 있는 거 4개랑 가운데에 있는 거 반으로 쪼개서 반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이 2의 8제곱의 절반이 될 테니까 2의 7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답은 3번이 된다. 그죠? 이렇게 푸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갈게요. 10번. 어진아, 너 1호기야 너? 안 돼요. 뭐? 에어컨 켜주세요 진짜. 아니 저거 근데 하나만 2분의 84로 튀어나온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조건 필요해서 안 들었어요. 안 말해줘. 야, 방금 전에 그 얘기했는데 자, 넘어갑니다. 10번으로 갈게요. 10번. 선생님 아니죠? 유튜브 보면 되죠. 아니 선생님 때 이거 틀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얘한테 진짜 날이 갈수록 싸가지가 없어져 저거. 아니 네가 임마 내가 앞에서 말할 때 딴 문제 풀고 있어놓고서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뭐 10분 미적분 풀다 그런 게 아니고 10분 고민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뭘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기는.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자, 10번 볼게요. 10번. 10번은 얘가 성립될 확률인데 이게 이제 초야 이게 성립되려면 어때야 돼? 이해하는 굉장히 그치. X, Y, Z 중에서 최소한 한 쌍이 같아야 그래야 성립을 하죠.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 경우를 구할 때 직접 구하는 게 낫겠니? 거꾸로 구하는 게 낫겠니? 거꾸로 구하는 게 낫죠. 그쵸? 거꾸로 구한다라고 하는 건 X, Y, Z가 모두 다 어떨 때? 모두 다 다를 때지. 그치? 아니 이거의 반대 말이야. 이거의 반대. 여사건으로 구할 거니까
이거의 반대를 생각을 하면 이거의 반대는 x, y, z가 모두 다 다른 경우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유도 이해질게요. 앞에 줄 아예 비우셨어요. 또 그래놓고 좀 이따가 또 10번 어떻게 풀어 또 그러려고. 이거 할 땐 이걸 들어. 어쨌나? 알까요? 자,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요 경우를 어떻게 찾을 거냐면 화살을 3번을 쏘았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돼요? 뭐 쐈던 데 또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쏘는 거니까 8, 8, 8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는 8의 3제곱인데 그 8의 3제곱 중에서 요렇게 되는 경우의 수 그러면 3개의 숫자가 다 달라야 되는 거니까 처음에 8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만족하려면 하나씩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만족되는 것은 8의 3제곱분의 8p3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가 되니? 서로 다른 걸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확률을 이제 어떻게 하면 답이야? 얘를 1에서 빼면은 이 문제의 답이 나오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러면은 8 요 분자는 876인 거니까 8 하나 지우면은 8의 제곱분의 42 1 마이너스 64분의 42 이렇게 되겠네, 그지? 계산하면 얼마일까? 64분의 22니까, 그죠? 32분의 11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자분 안 풀면 어떻게 돼요? 요 사건으로 안 풀면은 이게 성립하는 경우랑 이게 성립하는 경우랑 이게 성립하는 경우 다 구한 다음에 중복되는 걸 빼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중복되는 걸 구하기가 귀찮으니까 반대로 푸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요 세 번째 페이지는 네 문제 다 풀어봅시다. 11번부터 14번까지 순서대로 풀어보세요. 네. 11번만 먼저 풀어볼게요. 11번. 자,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그랬죠. 근데 PA하고 PB를 더한 것이 PS. PS는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S가 전체 집합 같은 느낌이라 그랬잖아. 그럼 PS는 뭐예요? 1이에요, 1. 그러면 PA와 PB를 더한 게 1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으냐? 그럴까, 안 그럴까? 무조건이죠. 무조건 진짜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예를 들면 S라는 표본 공간이 1, 2, 3, 4 이렇게 4개만 있다고 해봐요. 근데 A 집합이 1, 2, 3 B 집합이 2, 3, 4 그럼 어떡할 거야? 충분히 1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틀렸는데 만약에 A랑 B랑 서로 배반 사건이에요 이런 말이 있으면 그때는 기억이 맞죠.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A와 B가 겹치는 원소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각각의 확률을 더했을 때 그게 그대로 A 합집합 B가 되거든. 배반 사건일 때는. 그럼 이 A 합집합 B의 확률은 1을 넘어갈 수 없는 게 맞으니까 그때는 기억이 맞습니다. 근데 배반 사건이라는 조건이 없으면 기억은 틀린 거죠. 일반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어때? 니은은 맞죠? PA도 0에서 1 사이고 PB도 0에서 1 사이인데 곱하면 곱한 것도 0에서 1 사이 나오죠. 그쵸? 그 니은은 맞고요. 플러스면은 2까지 되는 건가요? 뭐라고요? 아니요. 자, 디귿은요. PA 플러스 PB가 1이면 A와 B는 배반 사건이다. 이거는 아주 우연의 일치로 그럴 수도 있지만 확률이 더해서 1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 뭐 예를 들면 A가 1, 2, 3인데 B가 2야. 뭐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확률을 더하면 1 나오잖아. 하지만 얘와 얘는 배반 사건이 아니죠.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2번 해봐. 12번 정도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답 찾아봐. 12번. 지호야, 일단 세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A에서 A 주머니에서
1카드가 1이라는 카드가 뽑힌 경우와 A 주머니에서 2라는 카드가 뽑힌 경우, 그리고 A 주머니에서 3이라는 카드가 뽑힌 경우, 이렇게 셋으로 나눠야 되겠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 카드가 뽑히는 것도 확률이니까 1카드가 뽑힐 확률이 얼마? 그냥 A 주머니에는 카드가 3장 있잖아요. 3분의 1이야, 3분의 1.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그 A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서 카드에 적혀있는 수만큼 B에서 임의로 공을 꺼낸다 그랬잖아. 그럼 이제 B 주머니에는 빨강이 2개, 파랑이 4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요 6개의 공 중에 몇 개만 꺼내는 거야 지금은. 내가 1카드를 뽑았어. 그러면 공을 몇 개만 꺼내는 거야? A에서 카드를 꺼내서 카드에 적혀있는 수만큼 B에서 공을 꺼낸다. 근데 지금 무슨 카드 뽑았다고? 1카드 뽑았다고. 그럼 B 주머니에서 공을 몇 개 꺼내? 1개 꺼내는 거야. 근데 그 1개가 무슨 색이었으면 좋겠다? 빨강이었으면 좋겠다. 자, 그럼 봐봐. 여기서 하나 뽑는데 빨간 공 뽑힐 확률 하나 뽑아, 하나. 분모가 몇이야 그럼? 공이 몇 개야? 6개. 분모가 몇이야? 6. 근데 빨간 공이 몇 개? 2개.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뽑는데 빨강이 뽑힐 확률이 얼마라고? 조용히 해. 4번. 어? 몇 분의 몇? 6분의 1이야, 6분의 1이라고? 3분의 1, 그렇지.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9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경우에는 B 주머니의 상태는 똑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공을 몇 개 뽑게 된 거야? 공을 2개 뽑게 된 거야. 왜? 네. 3분의 9면 9분의 2. 그러네. 9분의 1이죠, 그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공을 2개 뽑게 된 건데 근데 빨강은 어쨌든 하나였으면 좋겠어. 빨강은 하나였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뭐라고 써야 돼요? 예안이 해봐.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요 중에 공을 몇 개 뽑아? 2개 뽑는데 빨강이 하나만 뽑히면 좋겠어. 어떻게 해야 돼? 그치? 6C2분의 뭐라고? 2C1, 4C1. 그쵸? 그러면 2C1이나 4C1이나 그냥 2 곱하기 4 하면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은 3분의 1 곱하기 15분의 6이 되겠네. 8이 되겠네. 그러면 45분의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3카드를 뽑았어. 3카드. 그러면은 3카드를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자, 그때는 이제 우리에게 3개의 공을 뽑을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그러면 하영아, 이때는 여기를 뭐라고 써야 돼? 6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어떻게 뽑으면 좋겠다? 빨강 1개, 파랑. 우리 공을 몇 개 뽑을 거예요? 3개 뽑을 거지. 근데 어떻게 뽑혔으면 좋겠어? 빨강 1개, 파랑 2개. 이렇게 뽑혀야지. 그럼 분자에 뭐라고 쓸 거야? 2C1, 4C2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3분의 1 곱하기 요거는 20분의 12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요게 지워지면은 4니까 5분의 1인가? 맞죠? 5분의 1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9분의 1, 그 다음에 45분의 8, 그리고 5분의 1 이렇게 3개를 재현아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되지. 그럼 몇 번 나와? 4번 나오죠? 그쵸? 그냥 차근차근 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서 13번은 식을 먼저 한번 써봅시다. 13번은 어디나 자, 13번은요 총 제비가 15개입니다 15개 중에 당첨이 알게 그러면은 꽝이 몇 개니 어지나?
총 15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R개가 들어있어. 15개에서 그럼 15 마이너스 R개가 꽝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1개가 당첨일 확률이 91분의 67. 그럼 어진아 적어도 1개가 당첨이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다 이제 반대로 풀겠죠? 네, 적어도 1개가 당첨이다의 반대가 뭔데? 다 낙첨이고. 모두 꽝인 거지, 그지? 모두 꽝. 자, 그럼 15개 중에 3개 뽑았는데 꽝만 3개 뽑힐 확률 불러봐. 네? 15개 중에 3개 뽑았는데 꽝만 3개 뽑힐 확률 불러봐. 15분의 15. 15개 중에 3개를 뽑았어. 네. 분모에 뭘 깔아야 돼? 15시 3. 분해. 꽝만 3개가 뽑혔어. 15 빼기 C3. 이게 반대의 확률이죠? 그럼 얘를 1에서 빼면은 얼마가 나옵니다? 91분의 67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지,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은 얼마였던 거야, 이 녀석은? 이 녀석이 몇이었길래? 91분의 24였으니까 요런 답이 나왔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이용해서 풀 건데 15C3을 구해볼까요? 15C3 15C3이면은 15, 14, 13에 얼마? 450? 455? 그러면 455분의 자, 15 마이너스 RC3 요게 91분의 24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455라는 게 91의 몇 배니까? 5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5로 약분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은 얘가 91의 5배였으니까 요 분자에 있는 거 이 조합도 24의 5배였겠지. 24의 5배면 얼마야? 120, 그치? 얘가 120이었던 얘기야, 그죠? 얘가 120. 그러면은 얼마 C3이 120인지를 계산하면 되겠죠? 네, 10C3이 120입니다. 뭐 어차피 R값이 1부터 5까지니까 여기다 R 자리에다가 숫자 하나씩 넣으면서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10C3이 120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가 10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 15-R이 10이 된 거니까 R값은 5였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죠? 네. 자, 내려갑니다. 14번 좀 어렵습니다. 14번. 근데 이 14번 지난 시간 끝날 때 화요일날 우리 맨 마지막에 내가 뒤쪽에서 하나 설명해줬던 거 기억나니? 그거거든. 빨리 좀 추려. 14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 그래 맞춰봐. 자, 14번 어떻게 풀까 이거? 거의 이거랑 똑같은 문제 풀었었는데. 준영이 한번 시켜보시죠. 그래서 좀 만더. 자, 14번은 일단 출발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랬어. F1이랑 F2랑 F2의 값을, F3의 값을 각각 뭐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하면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 A, B, C 값들은 얼마부터 얼마가 될 수 있죠? 얘네들이 곧 이 함수 값들이잖아. 그치? 지금 1, 2, 3에서 1, 2, 3, 4로 쏘는 거잖아. 그러므로 요 A, B, C라는 값들은 1에서부터 4까지의 범위를 갖는 정수입니다. 요렇게.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만나면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은 이게 지금 자연수 조건이잖아. 1 이상이잖아. 그러면은 1씩 보통 빼주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 보통은 A에서 1 뺀 것을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이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가잖아. 그죠? 대신 이 프라임들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하나씩 작아지니까 0에서부터 3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런데 0 이상이 된 거는 좋은데 이거를 또 계산하려고 하면 약간 그 문제점이 있어. 내가 여기서 그냥 이거 셋이 더해서 6 됐다고 해가지고 이거 3H6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3H6 속에는 이 0부터 3이라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 안에는. 그죠? 이게 뭐 벗어나는 게 몇 개 안 되면은 우리가 세 가지고 빼면 되는데 이거 지금 뭐 420도 있고 뭐 411도 있고 5일방도 있고 600도 있고 그걸 또 배열하는 걸 다 세서 빼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자 이러한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 거꾸로 치환하는 방법, 그걸 이제 지난 시간 끝날 때 말해줬던 거거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맨날 하던 대로 치환을 해봤는데 예외적인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해. 그럴 때는 자 다른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A'을요 4-A로 바꿔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4라는 건 지금 얘네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있죠? 최대값이 4예요. 그러니까 4-A로 바꿔보는 거야. A'을 B', C' 다 마찬가지로 4-B, 4-C로 바꿔보는 거고 그러면 A'이 4-A면은 A도 4-A'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항시키면 그죠? 서로 이항시키면 이렇게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준영아 이 식에 A, B, C 자리를 전부 뭘로 바꾸자? 4-A', 4-B', 4-C'로 바꾸자는 거지. 4-4-4를 어떻게 해 그러면? 넘기면 이쪽이 얼마 되게? 마이너스 3. 그리고 남은 게 마이너스 이쪽도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쫙 곱하면 어떻게 돼? 그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의 이 프라임들의 범위도 어떻게 되냐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0부터 3까지가 됩니다. 왜냐면 A에 넣을 수 있는 게 1, 2, 3, 4잖아. 그럼 그 1, 2, 3, 4를 여기 A 자리에 넣었다고 생각해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A' 3 되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 2 되고 3 집어넣으면 1 되고 4 집어넣으면 0 되니까 프라임들의 범위는 0부터 3까지 똑같이 나오는데 아까에 비해서 편해진 거 알겠니? 아까에 비해서 요거는 예외적인 경우들이 막 발생하잖아. 더해서 6 되는 경우니까. 근데 지금은 더해서 얼마 되는 경우? 더해서 3 되는 경우니까 이거는 예외가 있을까 없을까? 예외 없죠. 그냥 몇 H 몇 하면 끝나? 3H 3 하면 끝난다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꾸로 치환해서 푸는 방식으로 풀 수도 있다. 그러면 얘가 5C3이니까 10가지가 되겠고요. 분모는 함수의 총 개수니까 4의 3제곱, 그치? 64가 되죠. 그래서 확률은 64분의 10 돼가지고 32분의 5가 되겠네요. 답은 4번. 이렇게. 그치? 이런 방식도 알고 있으면 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여기서는 16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바로 풀어볼게요. 16번은 이거 그거다. 독립종속이에요. 독립종속. 호언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독립종속 찾는 건데 여러분 독립하면 재현아 생각나는 게 뭐지? 아니 알아요. 저 아직 듣지는 안 하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맞출 수는 없죠. 맞히면 안 되지. 자기를 높이게. 자, 독립종속 식이 뭐야 재현아? 상대도 독립은 어,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의미상 그렇고 식은 뭐예요? A와 B가 독립이면 PA 더하기 PB. 얼씨구 what? 이제 막 참기가 힘들다 이제. 다음 주가 시험인데 독립이 뭔지도 몰라요. 아 P 곱하기 PB가 PA 교집합이잖아요. 그게 독립이야. 응? 이게 성립하면 독립인데 우리 독립을 좀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A를 써봐요. A가 뭐냐면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 3, 6, 9, 12, 15, 18 요렇게가 A니까 PA는 뭐죠? A의 확률은 뭐예요? 20분의 6이잖아. 20분의 6. 약분하면 뭐야? 10분의 3이지. 자, 그 다음에 B집합을 써보면요. B집합은 4의 배수니까 4, 8, 12, 16, 20 요렇게. 그럼 PB는 뭘까요? 20분의 5니까
20분의 5니까 4분의 1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C집합을 써보면 C집합은 5의 배수니까 5, 10, 15, 20이 되겠고, 그러면 PC는 뭐다? 5분의 1이죠. 그러면 있잖아 얘들아, 이 확률만 봐도요 절대 독립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보이지 않니? 여기서 지금 A랑 B랑 독립일 가능성이 있을까? A랑 B랑 독립이 되려면 이거랑 이거를 곱한 값이 그게 A 교집합 B가 돼야지 독립이잖아요. 근데 이거랑 이거랑 둘이 곱해보면 곱한 값이 얼마 나와? 40분의 3 나오지. 40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지금 전체 개수가 20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40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교집합이 뭔지 이런 거 안 찾아봐도 절대 독립 안 나와요. 재현아, 네. 그러면 요렇게는 독립될 수 있어 없어? 그렇게는 독립이 당연히 될 수 없죠. 곱하면 얼마니까? 50. 50분의 3이잖아. 전체가 20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50분의 3이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독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유일하게 누구다? B랑 C랑 곱했을 때만 가능성이 있는 거야. 자, 얘네들이 곱하면 재현아 얼마야? 20분의 20분의 1이지. 자, 그러면 진짜 20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재현아, A 교집합 B가 20분의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20분의 1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게 되면은 답이 되는 거잖아, 이게, 그치? 네. 자, 그러면은 B 집합과 C 집합을 봤을 때 교집합 겹치는 애가 누가 있어? 20이라는 애 딱 하나밖에 없죠.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교집합의 확률이 20분의 1이 맞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곱한 거하고 같죠, 그죠? 그러면 B랑 C는 뭐다? 독립이다. 나머진 다 뭐다? 종속이다, 그치? 그래서 A, B는 종속이다, 맞고요. B, C는 독립이다, 맞고요. A, C는 종속이다, 맞아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독립 종속은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그다음 17번 보겠습니다. 17번. 17번은 재현아. 방해하지 마. 자, 파란 구슬 3개, 노란 구슬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하나의 구슬을 꺼내서 확인하고 같은 색 구슬을 2개를 추가해가지고 3개의 구슬을 다시 넣는다. 이거 무슨 소리인지. 자, 무슨 말일까? 처음에 파랑을 뽑을 수도 있고 처음에 노랑을 뽑을 수도 있잖아. 그치? 처음에 내가 만약에 파랑 구슬을 뽑았으면 그럼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꺼내가지고 파랑인 거 확인해. 그러면 파랑 구슬을 2개를 더 해서 파랑 거 3개를 다시 넣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머니 안의 상황을 보자면 파랑이 2개가 더 추가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만약에 처음에 꺼낸 게 노랑이야? 노랑이면 노랑을 2개 더 추가해가지고 넣는다는 거야. 그지? 맞니, 준영아? 네. 그러면 내가 처음에 파랑을 뽑았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주머니 안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그 파랑이 몇 개가 되고, 파랑이 2개 늘 그러니까 파랑이 총 몇 개가 돼? 그러면 파랑이 총 5개가 되고 노랑이 5개. 5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겠죠. 그죠? 내가 처음에 뽑은 구슬이 노랑이었으면 파랑은 그러면 파랑은 그대로 3개였을 거고 대신 노랑이 몇 개가 됐을까? 노랑이 7개가 됐겠죠. 자, 이런 상황이야. 그치? 자, 그러면 처음에 요거부터 이제 확률 갑시다. 연희야, 처음에 하나 딱 뽑았을 때 파랑 뽑을 확률. 여덟 개 중에 3개니까. 그지? 8분의 3. 자, 그러면 이제 주머니 안에 상황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죠? 그럼 요 상황에서 내가 하나를 꺼냈는데 파랑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서 파랑 나올 확률 얼마야? 그쵸? 10분의 5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80분의 15가 첫 번째 줄에 있던 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고, 자, 두 번째, 은솔이 노랑 뽑힐 확률 처음에 8분의 5. 그럼 이제 주머니 안에 상황이 이렇게 됐겠죠. 여기서 하나 뽑았는데 걔가 파랑이어야 되지, 그치? 마지막에 무조건 파랑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얼마야?
그러면은 곱하면 어떻게 돼요? 80분의 15.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얘네 둘을 어떻게 한 걸까? 더한 거. 그럼 80분의 30이 돼가지고 8분의 3 1번이다. 예, 쉬워요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18번은 어떻게 하나요? 18번. 18번 어떻게 할까요? 네, 저번에서 이렇게 했어요. 18번은 그 일단 우리 여기까지만 읽어봐.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O의 눈이 k번 나올 확률을 pk라고 하자. 여기까지만 읽어봐. 여기까지만 읽으면 서준아 pk가 뭐야 지금? pk가 뭐냐고 pk. 이게 6의 n제곱부터 나오면 안 돼. 이거 문장을 딱 읽어봤을 때 이게 무슨 상황이야? 독립시행 상황이잖아. 그럼 뭐부터 튀어나와야 돼? NC 맞아요. n번을 던져가지고 k번 나왔다. 그랬으니까 n번 도전에 k번 성공이잖아. nck부터 나와야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그치? 여기서 성공이 뭐냐면 5의 눈이 나오는 거거든. 5의 눈. 주사위를 던져서 5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6분의 1의 몇 제곱? k제곱. 그러면 나머지 6분의 5의 몇 제곱? n-k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되나요? 이게 pk입니다. 자, 그럼 요 pk를 갖다가 이제 여기다가 넣어볼 거야. 여기 fx 식에다가. 자, 요 식에다가 P0부터 P1, P2, Pn까지 자 방금 찾은 PK를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나 봐봐. 자 fx는 처음에 P0이죠. P0이면은 K에 0 넣는 거거든요. K에 0 넣는 거니까 NC0에 6분의 1의 0제곱 6분의 5의 n제곱 요거 이렇게 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P1이면은 K가 1 된 거니까 NC1에 6분의 1의 1제곱 6분의 5의 n-1제곱 이렇게 되고요. 대신 거기에는 X가 하나 이렇게 지금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X의 1제곱이 하나 곱해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플러스 자 P2면 K가 2가 된 거니까 NC2에 6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6분의 5의 n-2제곱이 되고 요거는 x제곱이 하나 붙어있어요. 이렇게 요런 구조야. 그래가지고 쭉쭉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PN이면 K자리가 N으로 바뀐 거니까 NCN에 6분의 1의 N제곱 그리고 6분의 5의 0제곱 그리고 뒤에 x의 n제곱이 붙어있어. 이렇게. 그럼 이 전체 식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니 조우야? 얘를 어떻게 조금 바꿔야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모양이 될까요? 이양정리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항정리의 모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금 어떤 그 변화를 좀 줘야 이게 이항정리 모양인데. 여기 보면 여기 지금 6분의 1의 지수하고요 x의 지수하고 어때요? 같이 가죠. 그죠? 6분의 1의 지수하고 x의 지수가 같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가능하냐면 여기를 6분의 1하고 x하고 합쳐가지고 요거를 뭘로 바꿀 수 있어? 6분의 x의 1제곱이라고 쓰면 되지 않나? 그죠? 자, 어차피 지수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자, 얘를 갖다 뒤에 따로 쓰지 말고 요 자리를 x로 쓰자 이거야. 이렇게 6분의 x의 1제곱. 마찬가지로 그럼 요 뒤에 있던 x제곱 있죠? 얘도 여기 6분의 1의 제곱이랑 합쳐가지고
요 뒤에 x제곱을 지워주고 여기 1 대신에 x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제곱 있으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6분의 1들을 전부 다 6분의 x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거에 발맞춰서 요 앞에 있던 것도 6분의 1 아니고 6분의 x라고 바꿔도 되지. 이거 어차피 0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 해야 이거 전체가 이제 6분의 x 더하기 6분의 5의 n제곱이라는 이항정리 모양이 딱 되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바꿔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fx야. 이게 fx인데 문제에서 f13을 찾으래. 그럼 끝났잖아. x자리에다가 13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13 집어넣으면은 요게 9분의 18이 돼가지고 뭐냐? 3의 n제곱이죠. 3의 n제곱. 그쵸? 그래서 는 여기서 이제 f13을 찾으면 얘는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그죠? 답은 4번. 네.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어디를요? X 여기가 여기 뒤에 따로 빼놨던 x하고 여기 6분의 1하고 지수가 계속 같이 간단 말이야. 그지? 요 숫자랑 여기랑 같이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그냥 같이 6분의 x의 몇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고. 그치? 답은 4번. 자, 넘어갑니다. 예. 이거 좀 내고 하세요. 저 지금 끝나고 내려가면 수준을 못 가는데. 내고 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9번부터 볼게요. 19번. 요런 거는 이제 틀리면 아까운 문제, 그지? 딱 수, 목, 금 3일만 보면 되잖아. 수, 목, 금 3일 봐가지고. 자, 수, 목, 금이 있는데 수요일은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건 정해져 있어요. 수요일날 비가 오지 않았고요. 금요일날에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금요일에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상황은 몇 가지? 두 가지. 안 오고 오고. 아니면 안 오고 오고 이렇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수요일은 이미 안 왔고 금요일은 왔으면 좋겠으니까.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될 확률은 안 온 다음 날 안 오는 거니까 민재야, 안 온 다음 날 안 올 확률이 얼마? 안 온다운다 안 오면 4분의 3 안 온 다음 날 올 확률은 얼마? 4분의 1 자, 그러면 16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안 온 다음 날 오는 거니까 똑같이 4분의 1이고 이거는 온 다음 날 오는 거죠. 얼마야? 온 다음 날 오는 거 6분의 2 3분의 2, 그치? 그래서 곱하면 12분의 2, 6분의 1이 되겠네. 6분의 1 이렇게. 그죠? 근데 그럼 뭐, 아니 그 첫날 비가 안 오는 확률을 어떻게 알아? 수요일에 비가 오지 않았대. 이미 오지 않았어. 안 온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야. 그게 정해진 상태에서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을 보는 거예요. 수요일은 이미 비가 안 온 걸로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x는 쓰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네들만 더하면 되니까 이거 48분의 9가 되겠고요. 이거는 48분의 8이 되겠네. 더하면은 48분의 17, 3번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20번이 좀 어렵습니다. 20번. 간단할 것 같죠? 20번 한번 풀어봐야 돼요. 20번. 저 말이 안 되는데. 자, 20번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한 마리가 있었잖아요. 처음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1분이 지나고 또 1분이 지났어요. 1번이에요? 아니요. 자, 이렇게 지났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 이제 2분이 지난 다음에 2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2개가 될 수 있는 상황 중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1분 지났을 때 그대로, 그죠? 한 마리가 그대로 한 마리였고 거기서 이제 1분 지나면서 얘가 2마리로 이렇게 분열하는 요 경우가 이제 2분 후에 2마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는 그대로니까 그대로일 확률이 얼마? 그대로일 확률이 5분의 2.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분열을 한 거잖아. 분열을 할 확률이 얼마? 또 5분의 2. 그래서
요렇게 될 확률은 25분의 4 하면 끝이에요. 그죠? 2번. 그렇죠. 2번이 답인데 야,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좀 어려운데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처음에 한 마리가 있었는데 1분 지나면서 바로 어떻게 돼? 분열을 하는 거야. 1분 지나면서 바로 분열하는 거야. 그러면 한 마리가 몇 마리가 돼요? 두 마리가 되잖아. 그럼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면 그 다음 1분에는 얘도 얘 나름대로 변화가 생기는 거고 얘도 얘 나름대로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떨 수 있을까? 얘가 그대로 있고 얘도 아, 그대로 있을 수도 있죠.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 두 마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둘 중에 한 놈이 어떻게 되고 둘 중에 한 놈이 분열해가지고 두 개가 됐고 나머지 한 놈은 어떻게 되고 이거 사멸해버려가지고 없어지고 이렇게 돼도 최종적으로 두 마리가 되죠. 그쵸? 거의 1을 맞아. 이것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서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경우부터 구해보면은 분열되는 경우가 5분의 2였죠. 그 다음에 그대로 가는 경우도 5분의 2였기 때문에 이렇게 될 확률이 25분의 4고 요것도 25분의 4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확률은 뭐야? 요게 5분의 2고 아 잠깐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구나. 잠깐 다시 쏘리. 자,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얘도 그대로 가야 되고 얘도 그대로 가야 되죠.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다 곱해져야 되겠네. 그치? 맞죠? 이 두 개가 동시에 그대로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5분의 2가 3번 이렇게 돼가지고 125분의 8 이렇게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처음에 분열하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또 분열하는 거 한 번, 그 다음에 사멸하는 게 한 번. 그럼 얘는 어떻게 돼? 5분의 2가 두 번이고 5분의 1이 한 번 일어난 거죠. 그죠? 그 얘는 몇이야? 125분의 4인데 단 여기서는 분열하는 애와 사멸하는 애가 어떨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이러한 케이스가 두 번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다 곱하기 2까지 해가지고 자 결국은 아까 맨 위에 구했던 게 25분의 4죠. 25분의 4에다가 플러스 125분의 8에다가 플러스 125분의 4가 두 종류 요렇게. 그러면 답이 몇 번이야? 2번 됩니다. 2번. 조금 어려웠죠, 그쵸?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21번부터는 이제 쭉쭉쭉쭉 풀려야 돼. 봐봐. 21번은 여러분 보자마자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조건을 다 뭘로 맞춰야 돼? 의미 아닌 정수로 싹 다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x에서는 1을 빼주면 되고 y에서는 2를 빼주면 되고 z에서 1 빼주면 되지. 그지? 그래가지고 다 프라임으로 바꿔주고 대신 오른쪽은 얼마가 작아질까? 4가 작아지겠지. 그치? W는 이거 자체로 지금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W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 1, 2, 1만큼 작아지고 이렇게 만들면 4H5 이렇게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22번. 22번도 한눈에 딱 보면 이게 뭘 전개시킨 건지 보여야 돼. 이항 정리를 배웠으니까 우리. 자, 22번에 요 식을 보면 뭘 전개시키면 이렇게 생겨요? 그쵸? 이거는 1 플러스 8에 20제곱을 전개시킨 모양이라는 게 한눈에 보여야 돼. 그치? 그럼 결국 이거는 9의 20제곱이니까 9의 20제곱이면 3의 40제곱이죠? 3의 40제곱. 그럼 여기 로그에다 집어넣었어. 로그 3의 40제곱. 딱 얼마야? 4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23번은 조건이 뭐예요? 배반 사건입니다. 배반 사건. 자 배반 사건이면 PA를 소문자 A라고 놓고 PB를 소문자 B라고 놨을 때 첫 번째 식은 A 빼기 B가 12분의 5라는 거고요. 두 번째 식은 A 곱하기 B가 6분의 1이라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알려줬어. 그리고 배반이니까 이 PA 합집합 B 얘를 우리는 그냥 뭐라고 쓸 수 있다? 배반이니까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재현아, 너 독립이랑 배반이랑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독립과 배반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배반은 교집합이 없는 게 배반이잖아. 교집합이 없는 거 이렇게 된 게 배반이잖아.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거. 그럼 이럴 때는 A 합집합 B의 확률을 구할 때 원래는 PA랑 PB랑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야 되는데 배반인 경우에는 교집합이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거잖아, 배반. 그래서 PA 합집합 B를 구하세요라는 건 A 플러스 B가 얼마입니까? 이걸 지금 물어보는 상황인 거죠. 그쵸?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넘겨요 B를. 그냥 이거 그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하면 되지 않나?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뭐더라? 까먹었어요. 4AB죠? 그러면 144분의 25 플러스 자, 3분의 2가 되는 거네, 그지?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은 144분의 얼마가 되냐면 12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마 제곱이야? 12분의 11의 제곱이거든. 이렇게. 그러므로 A 플러스 B는 몇이다? 12분의 1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12분의 11. 자, 24번은 기본 문제니까 그냥 풀면 되고요. 25번도 사실 엄청 쉬워요. 이게 문제 처음에 딱 봤을 때 어려운 건가 싶은데 읽어보면 순서대로 꺼내는 거고 꺼낸 공을 다시 넣어요. 그러면 무조건 짝수 나올 확률은 얼마지?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 나올 확률은 7분의 3이고요. 항상 무조건 홀수 나올 확률은 얼마야? 7분의 4 이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적어준 것도 순서대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 순서대로니까 짝, 홀, 짝 이렇게 나올 확률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해요. 짝수 나올 확률 7분의 3 곱하기 홀수 나올 확률 7분의 4 곱하기 짝수 나올 확률 7분의 3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지? 맞죠? 그러니까 변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홀, 짝, 홀. 홀, 짝, 홀도 어떻게 하면 돼? 홀수 나올 확률 7분의 4 짝수 나올 확률 7분의 3 다시 홀수 나올 확률 7분의 4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더해 이런 말이죠. 그죠? 간단한 문제입니다. 계산해보면 이거는 343분의 이거 얼마죠? 이쪽이 36 이쪽은 48 그러면 더하면 84 그럼 7로 한번 약분되니까 49분의 12인가요? 그죠? 49분의 12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공지사항이 있는데 토요일 날에는 전부 1시에 할 겁니다. 전부 1시에. 알겠죠? 토요일 날 지금 이거 파이널 3회 준 거 있죠? 파이널 3회분 다 풀어서 오시고 그 다음에 그날 한 회차 정도 더 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숙제고요. 그 다음에 호원은 일요일 날은 수업이 없어요. 알았죠? 니네 일요일 날은 다 하는 과목 해야 되잖아. 월요일 시험 볼 거 공부해야 되니까 없고 지호는 일요일 날이 직전이잖아. 그지? 확률 직전이고 그 다음에 민재 일요일 날 확률 있고요. 우리 확통 수업 있고요. 일요일 날 원래 주말에 하던 거대로 알았죠? 토요일 날은 모두 다 1시 오시면 됩니다.